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수색대입니다. 오늘은요 공군사관학교 내 항공기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을 하나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준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상언 준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박물관 수색대에서 소개했던 그 어떤 항공기보다 의미만큼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항공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KT-1 항공기가 2000년대에 자주국방 의지로 처음 만들었던 항공기라고 알고 계시지만 네. 그 이전에 공군에서 만들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항공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 공군의 힘으로 만들었던 항공기가 이 부하로입니다. 그 부하로 제가 옛날에 TV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봤거든요. 네. 이게 그건가요? 하늘 위로 비상하는 작은 비행기. 지난 2011년 개량 복원된 국산 1호 비행기 부하로입니다. 이 항공기는 그 항공기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네. 아, 이 항공기는 2000년대 초반에 방송을 타면서 부하로를 찾겠습니다 네네. 해서 그 원래 원형을 복원을 해서 만든 복원기고 복원기. 방송에서 봤던 그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네. 사천 지방에 있는 몇 개의 회사가 만들어서 네네. 어떤 개량 복원기. 아, 개량 복원기. 네. 이게 우리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비행기란 말이죠. 보면은 좀 작아요. 사실 굉장히 작고 볼품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이걸로 사실 당당하게 60년대, 70년대까지 얘가 활약을 했죠, 현역에서. 70년대까지는 아니고 60년대 초반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네. 그 이후에 자세하게 뭐 나와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당당하게 현역으로 60년대까지 활약은 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서 저희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잠깐 보시면 뒤에 굉장히 각져 있어요. 네네.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저 뒤쪽에서 보게 되면 네. 저 뒤쪽에 조그만 요만한 투명 창이 하나 있습니다. 아, 투명창이 있어요? 네. 예전에 L4, L5 연락기 있을 시절부터 했던 네. 건데 네네. 전단지를 살포했던 그런 용도로 조종석을 열 수는 없으니까 뒤에 나 있는 창을 열고 그 뒤로 전단지를 뿌렸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을 대북 냈던 전단지나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도 요 작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명은 조종을 하고 한 명은 뒤에서 조그만 데서 탁 해서 했다는 건가? 그다음에 이 도색은 그때 도색 그대로 재현한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렇군요. 처음에 만들었던 도색하고 날개나 동체 같은 경우는 그때 그대로 복원해서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 부활이라는 한자가 없었지만 이게 복원이 되면서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 해서 부활이라고 나온 거군요. 이 항공기가 처음에 네. 명명식을 거칠 때 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네. 6.25 이후에 이 항공기를 만들다 보니까 나라를 부활하거나 아니면 공군을 부활시켜라라는 의미로 대통령이 직접 친필로 써주신 글씨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네, 정식 명칭은 네. 1007호 부활호입니다. 왜 1007호예요? 꼬리 날개 쪽에 보시면 숫자 1007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공군에서 기록상으로 최초로 전사하신 천봉식 중위님이라고 계십니다. 네네. 그분의 이름의 앞성 천, 아, 예. 숫자 1000에
행운의 숫자 7을 더해서 럭키 세븐. 네. 아. 그래서 1007호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돌아가신 그 천봉식 주인님이 네. 이 비행기로 부활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른 디테일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요게 그래도 네. 저는 항상 항공기 볼 때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엔진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엔진이 몇 마력짜리인가요? 85마력의 4기통짜리 엔진입니다. 85마력이면 지금 웬만한 자동차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85마력짜리를 하고 얘가 날랐다고요? 항공기 소재가 네. 이 가까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날개나 네. 뒤에 보면 이게 우포로 돼 있습니다. 천호로 돼 있습니다. 아, 캔버스로 돼 있군요. 네. 그래서 만지게 되면 통통통통 거립니다. 아, 예. 네. 예. 불안할 텐데 그런 파일럿이. 근데 현재에도 네. 우포를 달고 있는 항공기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복엽, 아직도. 복엽기 가지고 그 민간 복엽기도 뭐 그렇게 캔버스로 된 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격렬한 기동은 안 되지만 네. 뭐 이렇게 정상적인 항공기 비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네, 없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주인님, 네. 분명히 우리가 이걸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참고점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랜딩 기어를 참고한 거, 날개 참고한 거, 어떤 항공기들을 좀 참고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항공기가 네. 아무래도 크게 없다 보니 네. L4하고 L5를 네. 거의 모체로 해서 만들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처음에 이 항공기 만들 때 뭐 정식으로 뭐 항공기 제작회사나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지금으로 따지면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의 네. 군수학교에서 만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눈물 겼습니다. 근데 네. 굉장하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네. 항공기 제작사가 아니라 군수 작업하시는 분, 야, 따로, 잘로, 뭐 이렇게 좌자닥. 역시 우리는 엔지니어링의 민족입니다. 네. 주인님,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부활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 부활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KT-1, T-50, FA-50 그리고 KF-21까지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활이 지금 완벽하게 부활한 거거든요. 이른바 네. 레저렉션 된 거예요. 제가 네네. 봤을 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부활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군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네. 저희가 자주국방의 의지를 가지고 항공기의 필요성을 가지고 공군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항공기고 그 의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KT-1을 비롯해서 네. KF-21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항공기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국제시장에 우리가 최첨단 전투기를 런칭할 정도로 발전했거든요. 네. 그 시작이 바로 이런 부활호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호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공군사관학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요, 꼭 부활호 앞에 한번 오셔서 부활호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물관 세트 수색 완료했습니다.